종목 선정에서 매수 매도 설정하기.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종목을 선정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언제 매도하는지를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매수 매도 종목 선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원칙적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오로지 실전에서 터득된 노하우로 종목을 놓고 설명드리고 반복 연습시켜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져 나가는 세력 캔들을 반드시 눈으로 익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부터 귀가 열리리라 보여집니다. 세력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순서인 기초편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주식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성장주가 뭐고, 가치주가 뭐고, 강세장은 어떤 것이고, 하락장은 어떤 것인지, 용어는 어떤 것인지, 스캐핑은 뭐고, 블랙딜은 뭐고, EPS는 뭐고, PER은 뭔지, 캔들의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등평균선은 뭐고,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보는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어떻게 보고 매매를 하는지, 거래량의 연속성은 보는지, 캔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대로 숙지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도 캔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 정배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추세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주식에 필요한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한 번쯤 읽어보시고 뜻하는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 모양과 이평선, 거래량에 따라오는 천차만별의 가격이 변해간다는 것, 캔들이 말하는 상승 잉태형 캔들, 하락 잉태형 캔들, 상승 장악한 캔들, 하락 장악한 캔들, 적산병, 흑산병, 돌파형 캔들, 눌림목 등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독이든 둘이든 셋이든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꼭 눈으로 머리로 기억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평에서 양음량 전고점 돌파형 캔들이 뭉쳐져 있죠. 이거를 뭉친 캔들. 고점에서 이평을 간통했죠. 하락 간통형 캔들. 고점에서 하락 잉태형이 생겼죠. 양봉을 음봉을 감쌌으니까.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고점 매도형. 음봉을 양봉이 두 캔들이 잡았기 때문에 상승 잉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확인되는 음량 캔들, 그 다음에 이평을 간통하는 하락 캔들, 그 다음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하락 캔들, 그리고 20일 이평에서 음봉을 간통해서 올라온 캔들을 돌파형 캔들, 고점에서 음봉 캔들이 매도형 캔들,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죠. 이런 것을 매도형 캔들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20일 이평에서 음봉을 양봉으로 간통했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 캔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머리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이평에서 양봉을 음봉으로 간통을 하면 매도 시그널로 판단하시고요. 바닥에서 음봉 두 개를 간통하는 캔들이 잡히면 돌파형 캔들로 보시고, 추세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선을 이어서 추세를 그어서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반드시 알고 돼야 될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강바사를 알고 이해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컴퓨터 화면부터 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설정되어 있는 화면은 6개월 선, 120일선까지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평선으로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1년선이 241선이라면 121선은 반지층에 불과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3년선, 5년선 이평선까지는 설정해 놓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층에서 보는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야는 넓으리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이미 나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왜 이평선을 넓게 봐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기 이평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이죠. 현재는 정고점 돌파 이후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고점이 나오고 나서 21선까지, 11선까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왜 나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왜 떨어졌는지를 구분이 안 되겠죠. 이 종목은 마냥 올라갈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그죠? 정고점 돌파 이후에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마냥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현재는 장기 이평선이 없고 단기 이평선까지만 있기 때문에 마냥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이평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디에서 올라가고 어디에까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연속적으로 갭상승하다가 고점 이후에 눌림이 나왔죠. 눌림이 나왔을 때 이게 장기 이평선에 600선까지 저점이 찍히고 반등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 캔들이 어디서 반등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장기 이평선을 놓고 보면 이 캔들이 급등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현재는 장기 평선이 불안전한 배열이죠. 불안전한 배열은 위아래가 많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고점이 나오면 고점 매도, 저점 나오면 저점에 다시 매수.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장기 이평선을 설정해 놓고 보시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캔들 강 박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터득된 노하우 패턴과 파동으로 이루어진 세력 캔들을 잡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기본 패턴과 파동은 같지만 변형되어 나오는 캔들은 수만 개라고 여겨집니다. 기본에 입각해서 변형되어 나오는 세력 캔들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노하우 패턴과 파동으로 어디에도 없는 음가형의 1대1 대칭 매매, 5캔들씩 만들어지는 정고점 돌파 매매, 모든 캔들은 음가형의 대칭 숫자를 주고 간다는 것, 기준봉으로부터 모든 캔들은 조정일수를 이룬다는 것, 급등 이후에 눌림목의 음봉 캔들의 시가라는 것, 이런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습득시켜 최고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에서 100개까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주식을 매수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 보유 종목이나 매수 종목은 반드시 정배월 속에 기준봉이 있고 월봉상 양봉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 지켜도 손실폭은 매우 작으리라 보여집니다. 불완전한 배열이 아닌 완벽한 배열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종목의 기준봉, 정고점 돌파형 캔들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봉상 양봉이어야만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배열이 일정하게 무거운 숫자가 바닥에 있고 가벼운 숫자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중간에 배열이 꼬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무거운 숫자가 바닥에 깔리고 가벼운 숫자가 위로 있을 때가 완벽한 정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정고점 돌파형 캔들의 기준봉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통 캔들이나 정고점 돌파형 캔들 이런 것은 항상 기준봉이니까 정고점 돌파형 캔들을 기준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월봉상 양봉이죠. 내가 보는 종목은 월봉상 양봉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매수 조건은 일단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평이 꼬이는 구간은 여러분들은 관망을 모두를 하셔야 되고요. 정고점 돌파형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목 선정에서 매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은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전조현상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의 첫 음봉 매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점의 개파락 매도, 세 번째는 5선, 10선, 10선, 20선 데드크로스 매도입니다. 그럼 이 전저 현상의 매도 조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 조건은 고점의 첫 음봉 매도죠. 고점의 첫 음봉 매도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윗꼬리가 많이 생기거나 첫 번에 음봉에 5일선을 이탈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도 손실폭이 작다는 거 꼭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고점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 더 이상 안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봉의 시가가 음봉이 출발하며 설령 고가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매도하는 시그널이니까 매도 시점을 잡을 줄 아셔야 여러분들은 손실폭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도 조건은 고점에서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도망 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설령 얘가 고점을 찍더라도 반드시 얘가 올라가지를 않고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캔들이니까 고점의 개파락은 추락을 예고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매도로 전환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음봉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점에 개파락이 나오면 매도하는 시그널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매도를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매도 조건은 캔들을 이평을 간통하고 나올 때 매도 조건입니다. 최소한 5일선, 11선 또는 11선, 21선 간통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올매도 해야 됩니다. 올매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내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손실폭이 크다는 거 꼭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선, 20선에 여러분들이 올 매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 이상을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20선 데드크로스에 매도 시점을 잡았다 그러면 20%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하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지금처럼 주식을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언제 어디서 매도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쯤은 알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어느 구간이 오더라도 장대봉에 매도 전환돼야 하고 마음속에 손절 구간을 정했다면 그 구간이 오면 일단 매도 다시 올라올 때 보는 습관이 들이셔야 합니다. 주식만큼은 매일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한 달 기간을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 시 매수와 매도 조건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반드시 정배열 속에 월봉상 양봉이고 기준봉이 서 있어야 합니다. 당일 보는 종목은 시가 양봉 출발에 눌림목 3%를 확인하고 오르던 종목에 눌림을 줄 때 시가를 터치 안 하고 다시 올라야 매수입니다. 7%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 시가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 전환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보는 종목은 전체적인 화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패턴과 파동이 보여야 되고 세력 캔들 모습에 눌림을 보이거나 정고점 돌파 시 따라붙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원칙을 정해서 단순하게 매매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캔들 강박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합니다.